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의 분위기 메이커 민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목소리 오늘 좀 힘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민주 씨, 오늘 오프닝부터 한숨을 크게 쉬시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잠을 못 잤나요? 태연 씨, 말도 마세요. 어제 침대에 누워서 딱 5분만 유튜브 쇼츠를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창밖에서 새가 울고 있더라고요. 새벽 4시였어요. 세상에, 제 손가락이 제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화면을 올리고 있더라니까요. 역시 그랬군요. 민주 씨 눈이 오늘따라 굉장히 침침해 보여요.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죠. 화면을 보느라 눈도 피로하고 거북목 증후군도 오고요. 맞아요. 목이 너무 뻣뻣해서 마치 로봇이 된 것 같아요. 삐비빅, 민지 로봇, 배터리 부족, 이런 느낌. 저 진짜 스마트폰 중독인가 봐요.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아주 적절하네요.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우리 몸을 독소를 빼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 디지털 기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간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디지털 디톡스,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태연 씨, 한국 사람들이 특히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지 않나요? 지하철을 타면 100명 중에 99명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일이 사라지는 걸 참지 못하고 바로 확인해야 하죠. 이메일도 바로 답장해야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와, 제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카톡 알림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누가 나를 찾나 싶어서요. 이게 일종의 사회적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걸 바로 디지털 과부하라고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는 거죠. 특히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만큼 정보의 속도도 빨라서 우리 뇌가 쉴 틈이 없어요. 뇌가 쉴 틈이 없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제 뇌는 지금 아마 데이터 쓰레기통 같을 거예요. 민지 씨,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아예 집에 두고 나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태연 씨,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저는 길도 못 찾고, 친구 연락도 못 받고,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는걸요? 스마트폰은 이제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어요. 제2의 심장이라고나 할까요?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제2의 심장이라니 표현이 재미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방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하는 것처럼 디지털 공간도 정리가 필요해요. 민지 씨 핸드폰에 앱이 몇 개나 깔려 있어요. 세상에. 안 쓰는 앱까지 합치면 2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간 쇼핑 앱도 많고요. 민지 씨, 혹시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 현상 말이에요. 어머, 그거 제 이야기예요. 가끔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서 팍 뒤지는데 알고 보면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정말 심각한 거 맞죠? 그만큼 우리 뇌가 디지털 신호에 예민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민지 씨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조종당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까 앱이 200개나 있다고 하셨죠? 그 앱들이 다 필요한가요? 사실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앱들이 많아요. 작년에 다이어트 하려고 깔아둔 운동 앱, 반값 할인한다고 해서 가입한 쇼핑 앱들.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 마음이 문제예요. 방이 물건으로 꽉 차면 공기가 탁해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정보가 가득하면 우리의 집중력도 흐려지기 마련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정장애라고도 해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무슨 앱을 먼저 켤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군요. 인스타그램을 먼저 볼까? 뉴스 네이버를 먼저 볼까? 바로 그거예요. 쓰지 않는 앱들, 계속 쌓여가는 사진들, 읽지 않은 수천 개의 이메일, 이 모든 게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디지털 먼지예요. 이걸 정리하는 게 디지털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먼지라니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맞아요. 그 먼지를 털어내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민지 씨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앱 200개가 나눠 쓰고 있다면 정작 민지 씨 자신을 위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겠죠. 그럼 저도 오늘부터 청소 좀 해야겠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 전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민지 씨, 요즘 유행하는 인싸 카페 가면 보통 뭐 하세요? 당연히 입구에서부터 사진 셔터를 누르기 시작하죠. 메뉴가 나오면요. 당연히 항공샷 찍고 조명 좋은 곳에서 셀카도 찍어야죠. 예쁜 카페에 가서 사진을 안 올리는 건 카페에 안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국에서는 이걸 인증샷 문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하는 것. 그런데 민지 씨, 혹시 사진을 찍느라 커피가 다 식어버린 적은 없나요? 어머, 들켰네요. 저번에 수플레 팬케이크를 시켰는데 사진을 20분 동안 찍느라 팬케이크가 다 꺼져버린 적이 있어요. 결국 차가운 팬케이크를 먹었죠. 맛보다 사진이 더 중요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슬픈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록하다라는 행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놓치게 돼요. SNS에 올릴 사진은 완벽할지 몰라도 민지 씨의 실제 기억 속에서는 커피의 향기나 친구와의 따뜻한 눈맞춤 대신 어떤 각도가 예쁠까 하는 고민만 남게 되는 거죠. 와, 태연 씨. 방금 그 말 좀 감동적이었어요. 공유보다 감상에 집중하라. 저 어제도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문구 고민하느라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정작 창밖의 노을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인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즉 전시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디톡스는 그 시선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과정이에요.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 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깊게 저장될 수 있죠. 사실 어제도 친구랑 만났는데 둘 다 핸드폰으로 사진 보정하고 태그 다느라 정작 대화는 별로 안 했어요. 친구가 야, 우리 카톡으로 대화할까? 라고 농담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웃픈 상황이네요.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내가 진짜 느끼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공유보다 감상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미니 씨,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혼자 휴대폰을 볼 때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는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SNS를 보면 괜히 더 공허해져요. 바로 그 감정에서 나오는 게 포모 증후군이에요. SNS를 안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침대에 누울 때까지만 해도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딱 켜는 순간 친구는 압구정 맛집에서 파티하고 있고 누구는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사진 올리고 그때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제 삶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친구들은 다들 하이라이트 인생을 사는데 저만 방구석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비하인드 씬 인생 같을까요? 이걸 한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남이랑 비교하면서 내 행복을 갉아먹는 기분이에요. 민지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 청년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 1위가 바로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라고 해요. 디지털 세상은 너무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민지 씨, 우리가 보는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고 보정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예쁜 사진 한 장 건지려고 100장 찍느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SNS는 편집된 세상이에요. 남의 전시용 삶과 나의 일상을 비교하는 건 애초에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외부로 향해 있는 시선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려주는 연습이죠. 아,
맞아요. 남의 인생 구경하느라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네요. 이제는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차 한 잔, 지금 나누는 대화에 더 집중해 봐야겠어요. 자, 그럼 태연 씨,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민지 씨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알림을 끄다. 꼭 필요한 연락 아니면 안 볼 거야.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요, 좋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 쓴 앱을 삭제하다. 내 핸드폰 용량도 아끼고 내 마음의 용량도 아낄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제 화면 속 세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집중하다. 태연 씨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와, 민지 씨, 지금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졌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 안 쓰기 같은 불가능한 목표 말고 잠자기 1분 전에는 핸드폰 멀리 두기 같은 작은 실천 말이죠. 태연 씨, 저 진짜 결심했어요. 이제 제 눈과 정신을 지키고 싶거든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어디 없을까요? 오, 민지 씨의 의지가 대단한데요?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20대 20대 20 법칙이에요. 20, 20, 20이요? 무슨 비밀번호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20분 동안 봤다면 20초 동안 20피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산이나 건물 끝을 보는 거죠. 아, 이렇게요. 20분 보고 저기 멀리 창밖의 나무를 20초 동안. 오, 맨날 화면만 보다가 멀리 보니까 눈 근육이 쫙 퍼지는 기분이에요. 시원한데요? 그렇죠. 우리 눈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강력해요.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설정하는 거예요. 에이, 화면이 흑백이면 재미없잖아요. 색깔이 화려해야 사진 볼 맛도 나고 게임할 맛도 나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뇌는 화려한 색상에 반응해서 도파민을 분출하거든요. 빨간색 알림 아이콘, 화려한 광고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클릭하게 만들죠. 하지만 화면에서 색을 빼버리면 뇌가 느끼는 자극이 확 줄어들어요. 설마요. 색깔 하나 바꾼다고 안 보게 될까요? 잠깐만요. 저 지금 바꿔볼게요. 설정에서 시각 지원, 흑백 음영. 오, 바뀌었어요. 태연 씨, 이거 효과가 너무 강력한데요? 방금 인스타그램 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 사진이 무슨 1950년대 역사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배급받은 빵처럼 보여요. 효과 확실하죠? 네, 진짜 대박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인플루언서들도 다 흑백 영화 주인공 같고 게임 아이콘도 하나도 안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세상에,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재미없어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스마트폰의 매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현실 세계의 다채로운 색깔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화면이 흑백이 되니까 갑자기 제 눈앞에 있는 태연 씨의 초록색 셔츠가 훨씬 선명하고 예뻐 보여요. 진짜 색깔은 화면 밖에 여기 있었네 싶다니까요. 오, 민지 씨, 방금 멘트 정말 멋졌어요. 현실의 색깔을 찾는 여행. 그게 바로 디지털 디톡스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그럼 우리 여기서 딱 10분만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고 대화만 해볼까요? 좋아요. 식은 죽 먹기죠. 자, 시작. 저기 태연 씨. 네? 아직 1분도 안 지났는데요? 아니, 지금 밖에 날씨가 궁금해서 그런데 날씨 앱 딱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민지 씨, 창 밖을 보세요. 해가 쨍쨍하잖아요. 날씨 앱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니까요. 아, 맞다. 아, 습관이 정말 무섭네요. 저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디지털 디톡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디지털 기기는 죄가 없어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습관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디지털 공간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과 여유가 채워진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딱 30분만 핸드폰을 끄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디지털 디톡스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핸드폰 사용을 줄였다 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은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잠시 꺼두셔도 좋지만 저희 영상 올라올 때만 살짝 확인해 주시는 센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눈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